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용계산을 개발할 경우에 또는 치유의 숲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용계산을 둘러싼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용계산 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주민 참여형 숲사업 협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구랑실에서 유산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마을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계산 사업의 역사입니다. 서면 용계산 지역에 사실은 1978년 4월에 대형 산림 화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90헥타르 정도의 임야가 불에 타서 사라졌고요. 그래서 17시간 만에 진화가 되기는 했는데 엄청난 사고여서 그 다음날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는 현재 한솔제지라고 불리죠. 당시에는 전주제지였는데요. 전주제지가 분수림을 설정해서 그것을 경제림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전체에 11,124헥타르 규모로 계약기간 40년으로 해서 그런 경제림을 조성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 조림 사업에 참여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6월에는 승주군의 산림과에서 용계산 사업을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네 번째 휴양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995년 1월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주군에서 순천시 서면과 승주읍으로 그렇게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2013년 8월에는 순천시에서 치유의 숲 대상지로 이 용계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초안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4년 전이죠. 2016년 1월에는 조충훈 당시 순천시장께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용계산 산림복지 단지 조성 사업 유치 계획을 천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한솔제지와 임목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9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계약을 했었고요. 2018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고요. 2019년 1월에는 용계산 기적의 숲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산림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용계산 현장을 방문해서 블루투어라는 그런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해 2020년 1월에서 9월 사이에는 치유의 숲 사업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마을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상호 미치면서 용계산 사업을 진행해 온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관에서만 한다거나 또 마을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과 마을 주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또 한솔제지와의 그 분수림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목 매수가
진행이 된 그런 2016년도부터 이 용계산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사업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고 2020년 현재 4개 사업으로 세분화시켜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숲 사업이 주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용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이런 숲 사업에 마을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산 둘레길 사업입니다. 지역은 그 위치는 남원, 함양, 산청, 구례, 하동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 지리산 둘레길이 총 길이가 300km 정도에 이르는 아주 긴 지역입니다. 5개 시군, 16개 읍면, 100여 개의 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사업은 산림청이 주무관청이고요. 사업의 주체는 사단법인 숲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사업단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5년간이었는데요.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리산 둘레길 그 지역을 둘레길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그 둘레길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굉장히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민과 또 관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함께 서로 의논해서 협력해서 해결하면서 마을 주민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둘레길의 구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에서 일방적으로 산림청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주민들까지 포함이 돼서 그 둘레길의 구간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숲길의 운영 관리 주체를 위해서 민간이 좀 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민간이 조직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또 길이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둘레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산림 전용 허가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서 행정 절차를 좀 더 간편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또 둘레길에 많은 방문객이 올 경우에는 둘레길만 걷는 게 아니라 또 인근에 있는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지리산 둘레길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을 마련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보급하고 확산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수익 구조,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이익을 서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한다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다르게 마을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요새 흔히 많이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익 공유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산내 꾸러미 사업단과 같은 그런 지역사회 그런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좀 더 이런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또 아까 농작물 훼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방문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소음이나 쓰레기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관광사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둘레길을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라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 여행사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탐방객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사례인데요.
위치는 울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금강 소나무 숲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숲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이제 사업 주체였고, 또 산림청만이 아니라 울진군청과 또 다양한 이제 정부 기관들이 좀 함께 그 정부 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있었고, 마을 주민도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사업 주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운동 단체가 협력기관으로 들어와서 조정하고 좀 더 그 다양한 의사소통을 좀 더 부드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 사업은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구간을 조성했고, 2016년에는 5구간까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서 이런 숲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런 그 숲길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 금강 숲길, 소나무 숲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약 가이드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금강 숲길이 워낙 좋은 숲이기 때문에 그 숲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도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지역이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을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숲길의 운영과 관리 주체로 이 탐방 안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산림청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또 산림청 마을 주민의 갈등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숲 해설가가 있는데, 그 숲 해설가 분이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대응 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그냥 탐방객이 와서 긋고만 가게 되면은 이 마을에는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탐방객들을 통해서 마을에도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뭔가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걸 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박, 식사 수익 일부를 걷어서 마을 공동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탐방객들이 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또 앞에서 다른 사업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주변에 그 농가나 농경지에 무슨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분들도 흔쾌히 탐방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방객 수 같은 경우에도 탐방객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금강숲이 훼손될 수 있겠죠. 금강숲이 잘 보존돼야지만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많은 탐방객들이 그 길을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숲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것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탐방객 수가 많으면 민박도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마을에 돌아갈 수입이 많을 수 있고,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 잘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탐방객 수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좀 사람마다, 주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다 논의를 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랑실 마을에서는 이런 용계산을 둘러싼 어떤 사업이, 숲사업이 있을 때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상출 가능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 해설사입니다. 사실
구랑실 마을, 그 용계산 같은 경우에는 구랑 계곡도 있고 그 용계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종들이 있고 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숲 해설사가 계시게 되면은 그 구랑 계곡이라든지 또 용계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무나 뭐 식물들, 풀, 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숲 해설사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숲 해설사 양성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170시간 정도의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일정 그 시간에 한 30시간 가량의 어떤 실습을 거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숲해설사로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입장료가 있으면은 그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입장료가 없는 경우, 무료인 경우에는 방문객들을 통해서 그 숲생태 유지 모금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숲해설사 분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랑실 마을에서도 숲해설사 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산로 관리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탐방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등산로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층, 우리 구랑실 마을에 계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만 55세 이상의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등산로 관리인을 저희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불 감시원이죠. 탐방객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숲에서는 취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죠. 그래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원을 또 둘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그 좀 더 장년층 그런 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쉼터직이라 그래서요. 아무래도 이제 탐방객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명상이나 조격이나 뭐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탐방객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년층 분들도 충분히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다섯 번째는 편백 목공예 공방 같은 걸 열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들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들을 가지고 공방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조그만 조각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데 참여하고 또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은 마을 주민들께서 그 수입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숲 해설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응용된 이런 숲 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백 공방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저희가 그 숲 자체만이 아니라 인근 그 마을에 다양한 일자리를 부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토 레스토랑, 향토 식당을 연다든지 또 탐방객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그게는 탐방객들이 반드시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주문을 해서 마을 주민 그 분여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온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또 그 대가로 마을 주민들이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분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카페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료를 즐기시는데요. 마을에 그런 전통적인 어떤 전통 마을의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또는 그 마을, 우리 구랑실 마을 안에 공동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고 그게 수익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는 또 이 카페를 마을의 그 동네 사랑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민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농촌의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모든 방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계곡이 있는 데는 여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그냥 와서 한낮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곡의 물소리도 듣고 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민박을 그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을 주민들께서 이익을 나눠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민박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이 좀 더 공동으로 이 민박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민박 사업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고 또 수익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박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또 운영 담당자, 매니저를 둘 수 있게 되고 그분은 또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야경이 있다면 또는 밤에 숲에서 좀 더 다양한 정치를 누릴 수가 있다면 야경 투어 가이드 이런 거나 캠핑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도 연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랑실 마을에서 용계산을 활용한 치유의 숲 사업을 비롯해서 기적의 숲 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이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